네, 오늘의 전세역전 종목 확인해 보기 전에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의 또 수익률 대단하잖아요. 확인해 좀 볼 종목이 한 2개 정도 있던데 볼까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제가 이제 애초부터 뭐 4만 원대에서 네. 매수를 해서 8만 원 제시했는데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중에도 지금 이제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회사는 효성중공업은 다들 이제 실적이 되니까 지금 현재 8천억대인데 영업이익이 1,500억 정도 나오고 있는 네. 수소와 풍력과 원자력과 그다음에 모든 뭐 발전 사업에 뭐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1,500억 나오고 있고 실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라가는데 2차 목표가는 저는 10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이제 상승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고요.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도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아니고 기관과 외국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 뭐 했는데 거의 10만 원을 다 터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적과 더불어 원자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수소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곧 수소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어떤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 같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셔도 될 거다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최근에 엊그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RBW. 네, RBW가 이제 마마무가 월드 투어 시작했다 그랬더니 마마무가요 이렇게 웃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이제 RBW가 지금 상승 오늘 7%대 오르네요. 아까 15,000원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가 지금 조정 중인데 네. 마마무가 월드 투어를 일본 공연도 시작하고 월드 투어를 하는데 여기가 또 하나가 이제 카라가 29일 날 일본에서 이제 컴백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컴백을 하는 게 네. 아니고 그래서 RBW가 이제 엔터 회사로서 발돋움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지분이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없다가 이제 좀 3% 늘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요 시총은 지금 1,300억대 아주 뭐 엔터주 중에서도 굉장히 소형사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18,000원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털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공략주 김민수 대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로티 백큐음부터 보도록 하죠. 오늘 2% 넘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4%대 강세. 최근 9월 이후로 계속된 주가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주가의 상승의 배경이 됐을까요? 네, 요즘 반도체 쪽에 장비 쪽에서 실적 잘 나오고 거기서 모멘텀 갖추는 업체들은 네. 주가가 업황과 상관없이 쭉쭉 잘 갑니다. 대표적으로 제이스텍, 네. 뭐 또 제우스 다 제자로 시작하네요. 네. 네, 그러면 제우티 백큐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에로티 백큐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네. 가장 큰 배경은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네. 내년도 최대 실적을 전망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주가의 탄력을 받아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하는 게 건식 진공 펌프 관련된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 쪽에서도 어떤 공정이 들어갔을 때 어떤 배기를 한다고 하죠. 어떤 산업 활동을 화학 작용을 벌이고 어떤 유독가스를 뺀다라고 했을 때 가장 높은 청결도를 가지고 있는 게 진공 펌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쪽에 뭐 건조, 탈기, 뭐 코팅 이런 쪽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만 들어갔던 게 확장성을 보일 것이다라는 쪽에서도 눈길이 가는데 또 이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죠. OLED 투자하게 되면 거기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배경은 태양광 쪽입니다. 뭐 다 들어갔네요. 네, 종합 선물 세트. 네. 네, 그래서 중국 태양광 장비 쪽에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출이나 수익성 같이 개선됐는데 이 부분은 근데 중국 쪽이란 쪽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 좀 폄하됐던 부분들이죠. 근데 실적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확장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눈높이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특히 3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나왔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 130% 증가한 수치고요. 이런 흐름까지 나오게 되면 올해 최대 실적, 내년은 영업이익이 390억까지 나오면서 한 40% 가까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 흐름들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실적이 좋으면 그에 맞춰가야 되겠죠. 네. 그런 변화가 지금 주가에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꾸준하게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에로티 백킴의 목표 주가를 15,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한 14,000원대부터 매물벽이 좀 있는데 이거를 뚫어낼 만한 실적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내년 실적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네. 지금 이제
충분히 밀렸다가 이제 막 실적에 대한 변화가 반영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건 주봉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 매물이 강한 쪽은 이제 14,000원대부터 들어오는데 그 사이 영역까지는 충분히 시도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안착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는 장비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에로티 백큐ම් 첫 번째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신규 상장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종목명은 SBB테크. 일단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어떤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요즘 핫한 로봇입니다. 로봇. 네,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네. 회사인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뭐 다 전반적으로 좀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쵸. 이 주식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던 이유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한 달 보호이수 물량이 한 25만 주 나왔고요. 그다음 네. 12 전환 물량 23만 주에서 한 50만 주 정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전일자로 해서 상승을 하면서 그 물량을 소화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초기 기술부터 시작해서 감속기를 최초로 국산화한 로봇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에 캐파 감속기 5만 대 이상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로봇 베어링과 그다음에 감속기 매출이 이제 50% 이상, 60%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삼성과 한화, 뭐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60개 이상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이 충분할 것 같고요. 시총이 좀 1,300 정도 신규 상장 주다 보니까 이제 저가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1,000억대 미만이 많지 않은데 감속기 관련해서 이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이라고 일본 기업인데 이제 그 감속기의 메이저입니다. 하모닉 그 회사의 이름을 따라서 하모닉 감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산화해서 그 일본 회사보다 50%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이고요. 레퍼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BB테크를 한번 꼽아봤고요. 물론 지금 한 달짜리 물량이 있는데 이제 3개월, 6개월짜리 물량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여러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업체가 그 나머지 3개월, 6개월 물량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6개월까지 앞으로 로봇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긴 흐름으로 보셔도 되겠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으로 해서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이제 21,000 뭐 300원, 500원까지 매수를 하신 다음에 27,500원까지 잡아드리는데 그렇더라도 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24,000, 5천원에 중간에서 차익 실현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19,000원까지 잡아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속기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SPG 이 종목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다른 신규 상장 종목인데 오히려 주가가 반대로 갔던 SPG랑 경쟁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랑 이제 비슷한데 거기는 시총이 4, 5천억 정도, 네.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넘어가는 거고 여기는 신규 상장 1,300억. 물론 이제 SPG는 다른 업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인데 요거는 아직까지 이제 매출액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SBB테크 확인해 봤고요. 목표 주가를 27,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최고가가 34,000원대까지 초반에 올라갔었네요. 네네, 이제 로봇 관련이다 보니까 이제 물량 잡아내고 네.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한 달짜리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50만 주 그 소화하는 과정이고 차트상에서 여기서 이제 밑에서 이제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까지 뭐 27,000원까지 보셔도 되고요. 중간에 여기서 이제 26,000원, 5,000원에서 뭐 짧게 차익 실현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BB테크 두 번째 공략주로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 이어서 김민수 대표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 YM텍 보도록 할 텐데요. YM텍도 보니까 뭔가 되게 다양하게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앞서서 저희가 확인했었던 장비주처럼.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에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업.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네. 것 같은데 한 달 반 정도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안 제 나시죠? 기억력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근데 계속 좋았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올랐다가 밀렸다가 또 다시 움직이는 이런 네. 패턴들인데 YM텍 볼 때 보면 저희가 EV 릴레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스위치, 개폐기 이런 쪽의 개념입니다. 이런 쪽에서 이게 어디 많이 쓰이냐라고 했으면 그동안에는 뭐 급속 충전기 앞으로 떠오르는 분야죠. 또 태양광 인버터 그리고 또 ESS 같은 쪽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성과를 내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드는 쪽이 최근에 또 보니까 국내 대형 2차 전지 고객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기대감도 높은데
올해 수출 비중의 한 60%대가 또 중국 쪽으로 들어갔다. 또 중국이 걸리네요. 네, 그렇지만 이쪽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게 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보통 이 EV 릴레이가 한 대당 8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이 Q가 커질수록 같이 또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또 급속 충전이 앞으로는 대세겠죠. 특히 충전 뭐 8시간, 7시간 이거 뭐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쵸. 급속 충전, 뭐 무선 충전 갈 때 가장 또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네. 2026년 가게 되면 EV 릴레이 국내 시장 규모가 한 1,000억까지 갈 걸로 보여지는데 연평균 30%씩 성장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담당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할 일이 많겠다 싶다 보니까 물론 이게 LS 일렉트릭의 자회사도 이쪽을 하려고 뛰어듭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 쪽에서 벌써 2023년 착공 예정으로 내년에 착공 예정에 어떤 공장도 증설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시장 성장에 대해서 대비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350억 나왔는데 작년 한 해치가 30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올해는 성과를 내겠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이 70억이었는데 3분기까지 누적이 115억. 그러면은 성과가 뚜렷한데 내년은 훨씬 더 이를 능가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고성장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도 반영을 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실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된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지 못하는 움직임인데요. 제시해주신 목표가 28,000원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네요. 네, 지금 주봉 패턴을 보게 되면요. 네. 지금까지 항상 상장하고 그 밑에서 실적 언제 나와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박스권 쪽에서 상단부를 이제 막 또 돌파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한 21,000원대, 2,000원대 안착한다라고 하게 되면 탄력들이 확 빠르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목표가 좀 높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28,000원대 지난 상장했던 가격대 부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거는 증설해서 성과 나온다. 그러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8,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마지막으로 JNK 히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JNK 히터 어떤 투자 포인트로 좀 접근하실까요? 지금 주가 수소입니다. 좀 많이 네. 올랐어요. 네, 수소인데 이제 이게 그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인데 네. 부생 수소라고 그래서 막걸리를 생산하거나 제철소에서 열을 하거나 화학회사에서 이제 생산되는 게 부생 수소가 제일 쌉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모아서 이제 트레일러로 싣고 가서 이제 뭐 탱크에다 싣고 가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싼데 그 다음에 계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이제 전기분해. 근데 전기분해가 가장 비쌉니다. 네. 근데 전기분해가 가장 비싼데 계질이라 그러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고 네, 좀 이렇게 어감이 안 좋은 경향이 있지만 계질. 이제 이게 뭐냐면은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LPG라든가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그 가스를 통과하다 보면은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거를 이제 수소를 해서 계질 형태로 이제 생산하는 거를 이제 JNK 히터가 하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책 사업입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더불어서 계질 방수계 수출기를 해서 상용화를 했고 지금 현재 납품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시면 2010 올해 하반기에 지금 현재 이제 수출권이 그 170억 정도의 이제 도쿄 엔지니어링 인디아에다가 이제 157억 정도의 매출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아람코가 지금 현재 수소 관련해서 그린시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옴시티가 수소를 뭐 친환경으로 하더라도 계질 형태를 할 거고 전기 분해도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아람코와 지금 현재 수출 계약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0kg 정도 수출기 공급을 아마 아람코랑 곧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국책 사업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총이 1,400억 정도인데 앞으로 매출은 이제 과거에 이제 히터용 대림 엔진에서 분사한 회사지만은 수소 관련 추출기로 해서 성장성은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물론 길게 보셔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7,9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 국면에서 눌림목 매수로 해서 이용을 해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또 8,000원 그래서
전고점 근처까지 이제 잡아드리겠습니다. 6,420원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8,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500원인데 여기서 이제 수소 추출기 아람코랑 계약을 한다 그러면 저는 8,000원보다 더 높게 가야 되겠죠. 10,000원 네.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주목 JNK 히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공략주 네 정보 함께 확인해 봤고요. 오늘의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오늘 공략주 하나 더 확인해 보는 시간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남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업과 네. 다운 어느 쪽이실까요? 오늘 시장은 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을 보시는 이유는요?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를 예상대로 0.5 정도 예상을 했는데 0.25 정도 인상을 했었죠. 그래서 금리폭이 생각보다 상당히 이제 둔화되고 있고 미국 시장도 금리가 0.7에서 0.5 정도로 또 이제 많이 둔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또 FOMC 열리기 전까지는 당분간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공략주 보기 전에 지금 또 리뷰할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수익률 두 자릿수에 지금 50% 넘는 수익률도 있어요. 네. 오늘은 좀 애플페이 관련 두 종목 한번 좀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드디어 애플페이가 이제 한국에 상륙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잉크 코리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잉크 코리아를 우리가 이제 11월 10일이죠. 한 2주 만에 우리가 53% 정도 수익인데 시장이 이때 조정 구간이었어요. 조정 구간 때 우리가 53%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냈는데 2차 목표가는 8,000원 정도 지금 2차 목표가까지는 다 달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하잉크 코리아가 애플페이 관련 이제 액세서리나 단말기를 좀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제가 봤을 때 워낙 바닥권이라 한 번 정도 10,000원 정도 이상 넘어가면서 우리 수익률을 상당히 높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쭉 가져가셔도 되는데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 50% 이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시고 하이크 코리아는 저가 매수 주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을 좀 주지 않을까. 세 자리 수익까지도 예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애플페이 관련해서 우리 한 종목 더 넣었었죠. 코나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현대카드와 뭐 가맹점에서 상당히 이제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우리가 바닥권에서 잡아가지고 11월 이 종목도 지금 11월 11일입니다. 거의 이제 하잉크 코리아 다음에 이제 편입을 했었는데 이 종목도 지금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22% 수익 줬거든요. 그리고 2차 목표가 18,000원대 달성을 했어요. 근데 지금 두 종목 똑같이 보면 저가 매수세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도 이렇게 쭉쭉 터진 거 보니까 이 종목도 아마 그 다음 주 수요일 애플페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수익이 신고가를 좀 내지 않을까 바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간 코나이하고 하이크 코리아 수익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크게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애플페이가 한국에 드디어 상륙을 합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관련해서 코나이만큼 좋은 종목을 하나 제가 또 발굴을 했습니다. 종목을 하나 좀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27,500원에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을 편입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오늘 편입한 이유는 애플페이 실질적인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현금 자산이 지금 시총이 2,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거든요. 현금성 자산이 보니까 2,200억에다가 단기 금융 자산이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시총에 2,600억 정도 된다. 진짜 대단한 종목이죠. 현금이 풍부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풍부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신용카드사 한 곳이 아니라 전부와 벤사 이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금융기관들과 지급결제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한 회사인데, 올해 이제 다음 주 30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죠. 드디어 애플페이가 이제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국내에 상륙을 합니다. 드디어. 그죠?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들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적정 계약을 맺었죠. 현대카드를 통해서 애플페이를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소비자분들은 애플페이를 쓰실 분들은 현대카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현대카드를 써야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이스 정보통신이 현대카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국내 점유율이 아이폰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이폰 사용자들이 신용카드 결제와 포인트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편하게. 그러면 지금 국내 점유율이 계속 19%에서 20%에서 25%까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그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현대카드가 이제 애플페이를 통해서 이 나이스 정보통신 벤사 한 6곳과 이제 카드 단말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저 서비스를 하려면 여기에 이제 막 한국정보통신도 들어가 있고 KIS 정보통신도 들어가 있는데 나이스 정보통신이 이 6곳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 직접 수혜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대카드 이제 가맹점 위주로 진행 예상이 되는데 현대카드를 결제를 하려면 단말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NFC 그죠? 카드를 결제하려면 그 단말기를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이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현대카드를 결제하려면 NFC 단말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 나이스 정보통신이 제조, 공급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주가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퍼가 6 정도 돼요. 유보율이 5,800% 정도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성 자산이 2,200억입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 자산이 주식 같은 게 400억이에요. 2,600억 정도 됩니다. 시총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초우량 현금이 풍부한 저평가 기업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간단히 그냥 한국정보통신이 좀 많이 올라왔죠.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이거랑 잠깐 비교해보면 한국정보통신은 영업이익이 100억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3분기에 134억.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은 200억 정도 나오는데 이 회사는 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코나아이도 한 400억 정도 나오는데 코나아이만큼 더 나오는 회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올해 실적이 한 8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3년 전에 4천억에서 5천억, 6천억 작년에 매출도 8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올해 52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주 실적도 좋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00억에서 작년에 300억, 올해 400억이 돌파되고요. 실적도 좋고 저평가도 좋고 애플페이 관련해서 실질적인 수혜지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37,000에서 쭉 내려도 이게 지금 선 근소는 122선입니다. 근데 지금 바닥권에서 한 번씩 장대 한 번씩 보여주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한번 좀 보여주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121선은 해치지 않고 여기 2에서 노는 구간이니까 한번 상승 기비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가격대는 1차 가격대는 제가 32,000원 정도 32,000원 정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 가격은 35,000원 정도 35,000원이면 이 정도 구간 되네요.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구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략주 나이스 정보통신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